안녕하십니까. 헤세드 결혼문화 선교회 반동현 대표 주요셉입니다. 오늘은 미혼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미혼자들의 결혼 고민 문제를 갖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미혼자들이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또 결혼을 빨리 하고 싶은데 왜 결혼이 안 돼서 이렇게 힘들지? 왜 나만 이런 아픔을 겪고 어려움을 겪나? 이렇게 갈등하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미혼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명절을 보냈습니다. 설 명절, 추석 명절을 맞이할 때 많은 미혼자들이 실질적으로 부딪히는 많은 갈등을 호소합니다. 본인의 결혼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일가 친척들을 만날 때, 부모님들을 만날 때 결혼에 대한 압박감을 느낄 때 많은 어려움과 마음속의 고통을 겪게 되고, 그래서 아예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를 피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미혼자들이 누구나 한 번은 고민하고 있는 문제, 왜 나에게 결혼의 문이 안 열릴까? 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도대체 왜 내가 결혼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까라는 주제를 갖고 제가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는 왜 결혼이 안 되지? 이 타이틀을 갖고 앞으로 5회에 걸쳐서 여러분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텐데, 함께 보시면서 혹시 이 문제가 나에게도 해당이 되는 건가? 아니면 이 문제에 해당되는 주변 사람이 없는가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저와 이 방송을 함께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날 데이트에서 결혼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데이트도 힘들다라고 좌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회에서는, 언론 방송에서는 자꾸 미혼 청년들이 현실적으로 취업도 안 되고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사는 세대이기 때문에 데이트까지도 아예 접어버리겠다. 3포, 5포, N포 이렇게 쭉 넘어갑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해서 나는 그대로 아무것도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고 연애도 안 하고 이제 그대로 살 것이다. 자, 그렇게 살다고 우리가 마음은 먹어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미혼자들은 또 갈등을 합니다. 마음 놓고 연애도 못하는 이 시대를 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갈등을 겪게 만듭니까? 외부적인 요인이 절대적이라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10수년간 수많은 미혼자들을 돕고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필요한지 상담도 해주고 교육도 해오면서 또 많은 분들을 결혼시키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밖에서 말하는 것과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미혼자들이 결혼에 어렵고 좌절되어 있는 것 같지만 막상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할 기회가 다가오면 누구든지 다 결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부적인 요인으로 주변에서 자꾸 환경을 얘기하고 어떤 그 사람의 경제적인 능력만이 절대적이다라고 계속 그들에게 압력을 넣으니까 자신감을 가졌던 사람들조차도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미혼자들에게서는 좋은 사람을 못 만나서 결혼하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더 정확한 답이 될 것입니다. 아무튼 좋은 사람을 만나든 또 좋은 사람을 아직 확신은 못하지만 괜찮은 사람이다 해서 만나든 그러한 좋은 교제를 하는 데이트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많은 미혼자들이 의외로 좌절하고 낙심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잘 일이 안 풀린다는 것이죠. 그러한 원인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힘겹게 데이트를 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이성 교제를 하는데 교제 초기에 쉽게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교제를 잘 하다가 이제 결혼 문제까지 대두됐는데 그 단계 마지막 데이트의 마지막 단계에서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서로 좋아서 잠시 즐거움을 연애의 감정만 느끼다가 헤어지는 이런 데이트와 달리 결혼은 그 데이트 단계에서 한 단계 더 성숙하고 더 다음 단계로 레벨업이 됐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현실과 잘 조화를 이루어서 두 사람의 상호 신뢰 관계 속에서 결혼으로 나가게 되는데, 많은 경우는 자기도 모르는 이상한 지난날에 실패했던 과거의 패턴에 따라서 동일한 실수를 반복해서 교제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마지막 결실을 맺지 못하고 두 사람이 결혼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수많은 미혼자들을 지금까지 도와줬고 그들이 잘 결혼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혼자들이 이 문제를 한번 점검해 보면 나에게 있는 어려움이 쉽게 해결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더 나가서 많은 분들이 좌절과 낙담에 빠져서 자신감도 잃어버려갖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건사회연구원 논문의 발표에서도 보면 실질적으로 결혼을 안 하는 분위기가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막상 찾아보면 결혼하려고 하고 결혼으로 고민하는 가정도 많고, 당사자들이 더 많이 힘들어하고, 또 나이가 점점 먹어지는 만원자들이 결혼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내용은 정말 결혼을 하고 싶은데 내가 왜 결혼이 안 되지?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미혼자들을 상담하고 그들과 함께 부딪혀 보면서 이런 기본적으로 다음에 10가지 문제가 미혼자들에게 현실적으로 놓여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데이트 단계에서 좌초를 겪고 결혼으로까지 이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10가지 내용인데 한꺼번에 다 다루기는 어렵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사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남자와 여자의 결혼 문제에 있어서 가장 안 되는 원인이 어떤 문제인가? 저는 지금까지 많이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일반인들이 이야기하는,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결혼정보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조건만의 매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꼭 결혼이 잘 되고 그것이 없어서 100% 결혼에 실패한다는 것은 거짓된 논리입니다. 거짓된 환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너무 짓눌리지도 말아야 되고 이런 풍조에 휩쓸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10가지를 남성이든 여성이든 잘 극복하기만 하면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 지름길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남성과 여성이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는 요소를 지금까지 수많은 상담 사례를 통해서 제가 데이터를 내보니까, 첫 번째는 남성들은 패기가 없는 거예요. 여성들은 현실 감각이 부재한 것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남성들이 결혼을 하고 싶어하고 자신감도 넘치는 것 같은데 막상 진짜 좋아하는 사람, 정말 결혼하고 싶어하는 사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원인이 있어요. 아니, 그런 사람을 만나서 자신을 자신 있게 소개하고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많은 미혼자들이, 특히 남성들이 패기가 없어서 그거를 이루지 못하고 나이만 먹어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보면 결혼하지 못한 노총각, 노처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 원인들은 뭐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적인 요건, 분명히 그것도 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후순위로 놓고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미혼자들 본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성에게 더 많은 매력을 못 느끼게 만들고 또 본인도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못하는 장애가 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부분들을 오늘부터 5회에 걸쳐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남성이 부족한 패기. 패기라는 것이 뭡니까? 자신감입니다. 이성 앞에 가서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데 많은 미혼 남자들이, 미혼 청년들이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그러다 보면 상대방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이 사람 뭔가 듬직하지가 않아. 거짓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미래 설계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또 어떤 경우는 비전이 뭐냐 이렇게 또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여성들이 남자들에게 바라는 것은 뭐냐?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어떤 외적인 조건, 그들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능력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보는 사람도 있고 중시하는 분도 있겠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여성이 상대방으로부터 느끼는 자신감이에요. 이 정도의 자신감 있는 남자라면 내가 마음 놓고 내 인생을 걸어도 되겠다,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좋은 인생을 설계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데, 남성들이 패기가 부족하다 보면 자신감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해요. 자신이 갖고 있는 장점을 충분히 상대방에게 어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듬직함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게 하고 신뢰성이 뭔가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고, 더 나가서 남성은 여성 앞에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데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하자 그러면 저 사람이 날 받아줄까? 괜히 혼자서 위축돼 버리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는 사람의 특징, 패기가 없는 사람의 특징은 괜히 모르게 자기가 위축이 돼 버려요.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보지도 않는데 괜히 자기가 먼저 스스로를 낮추게 됩니다.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더 나가서 이렇게 패기가 부족한 원인은, 이성교제를 전혀 안 한 사람의 사례는 좀 다르겠지만, 그런 경우에도 이게 해당이 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지난날에 과거에 이성교제를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안 되는 실패 경험이 쌓여갈 때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성들은 그러면 어떤 면에서 첫 번째 결혼에 대해서 걸림돌이 되어 있는 것이냐? 현실 감각이 부재한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남성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 여성들에게도 이런 경향이 큰데 특히 더 두드러진다는 거죠. 실제 여성들은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 남성들로 인해서 남성들에게서 점점 매력의 그 지수가 떨어집니다. 결혼 배우자감으로 생각하는 그 연령대가 점점 먹어가면 남성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떨어지는데, 여성들은 자신의 나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나이에 맞춰서 얼마든지 자신에게 맞는 좋은 남성이 많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 젊은 청년 때 더 나인 어린 여성으로서 어린 나이에서 그동안 자기한테 다가왔던 많은 남성들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와는 많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둬야 되는데, 미혼 여성들이 현실 감각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자신의 모습을, 나이에 대한 중요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저는 나이 때문에 절대적으로 결혼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님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나이가 아무리 많은 사람, 아무리 적은 사람이라도 결혼을 시킨 사례가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갖고 절대적으로 평가하고 나이가 절대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자신이 지금의 나이가 결혼이 안 됐다고 느끼는 여성들이라면 내 나이가 조금 많았구나, 옛날보다 좀 많구나 해서 자신의 나이를 통찰해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조금 더 재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과거에 갖고 있던 기준, 남성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여성들은 자신이 현재 나이가 먹은 상태에서의 어떤 기준을 과거 어린 나이에 지금보다 훨씬 더 젊었을 때의 기준을 갖고 계속적으로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 기준에 맞춰서만 자꾸 배우자를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자신의 나이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들은 상태라면 과거의 선택의 기회보다는 좀 줄어들었고 많이 줄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먼저 인정하고 나면 또 새 길이 열릴 수 있는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사람을 소개받거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나이를 인식하지 못하며 그 귀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든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더 나가서 교제의 기회가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비현실적인 생각, 뜬구름 잡는 생각, 이런 것으로 너무나 공상으로 빠졌다 보니까 소녀적인 감성에 벗어나지 못하니까
많은 경우에 실패하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남성들에게는 미혼 남성들은 헌신의 자세가 부족하고 미혼 여성들은 성숙한 태도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 다르게 해석을 하면 남성들은 여성들 앞에 조금 더 헌신적인 모습을 보일 때 여성들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남녀가 서로 데이트하는 가운데 보면 서로가 데이트 비용도 몇 대 몇으로 나눌 것이냐를 갖고 마음속에 서로 갈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100% 상대방이 내주길 원하는데 어떤 사람은 반반씩 내기를 원하거나 아니면 두 번에 한 번씩은 내기를 원하거나 해서 사람마다 연령대에 맞춰서 더 다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미리 사전에 충분한 교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그런 데이트 비용 문제만 따지지 말고 더 나가서 남성들이 여성 앞에 조금 더 헌신하는 모습,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좀 감동을 주는 모습을 보일 때 여성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남성들이 자신감도 없기 때문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상대방을 충분히 만족을 시킬 만큼 헌신하는 그 헌신도가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서 여성들로 하여금 매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남성들이 소통에도 어려움을 겪고 주저하게 되고 때때로는 움츠러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머릿속에서 자꾸 계산하는 모습이 보이면 상대방에게도 똑같이 계산을 이렇게 하게끔 만들어서 상대방이 서로가 충분히 마음의 교류를 하지 못하고 교감을 나누지 못하는 경우를 봅니다. 이러면 더 깊은 단계, 더 성숙한 교제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자, 남성들은 어쨌든 패잔병의 심리를 벗어나서 과감성을 가져야 되고 또 상대방에게 당신은 내가 결혼할 사람이야, 당신은 내 사람이야, 여기서 자신감 있게 내 거야, 다가가는 이런 패기와 자신감, 성숙함이 좀 필요하지 않나, 헌신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 나가서 여성들은 성숙한 태도가 부족한 것을 많이 봅니다. 남성들이 여성들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좀 덜 성숙한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여성들이 발전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여성들이 많이 발달이 앞서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보면 남성들이 조금 마음에 안 들고 미숙해 보이고 더 나이를 먹고 결혼한 남성들에 비하면 좀 어린애같이 보이고 미숙하게 아이 저 유치하다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성들이 잘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남성과 여성은 결혼해도 그 이상 성숙하면서도 그 성숙도가 이렇게 별 차이가 안 나는데 이거는 다른 성숙도가 아니라 서로 남녀가 상대방에게 바라봐서 인정받는 그런 성숙도를 말합니다. 남성은 결혼하기 전엔 좀 미성숙해 보이는데 결혼하고 나서 안정된 가정을 누리고 나면 남성들은 그 이상 계속 성숙도가 높아지고 발전하는 걸 봅니다. 여성은 오히려 정체되지만 남성은 오히려 계속 발전해서 나이를 먹어가면 나중에는 남성들이 훨씬 더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지금 현재 상태를 남성이 전부다라고 보면 착각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너무 봐서 이렇게 함부로 재단하고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성들은 상대방이 좀 미숙해서 실수하는 부분이 있다면 품어주고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서 저런 말이 나왔을까? 왜 그럴까? 저 사람의 배경에 또 어떤 말 못할 고민이 있나? 이 정도까지 고려하고 가면 좋은 사람임에도 내 짝이 될 수 있음에도 놓쳐버렸던 사람, 그런 사람을 다시 한번 만날 때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상대방의 실수와 허물이 때때로 보이고 나타난다 할지라도 조금 더 모성애적인 것을 발휘해서 조금 더 포용력 있는 자세를 갖고 품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못한 미혼자들의 상당수가 이런 부분에서 좀 점수가 낮아져 있고 정당한 평가를 아직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데 현재에서는 거기에 미달한 미혼 남성들이 여성에게 좋은 호감을 얻지 못해서 결혼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그
남성이 그러한 남성들이 결혼하고 나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지금 현재 상태가 절대적이고 이것이 전부다 상대방을 너무나 성급하게 판단해서 오진에 빠져서 좋은 짝을 좋은 사람, 내 짝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놓쳐버리는 실수를 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대화를 나누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계속 좋은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